더 얘기하죠. 네, 드릴게요. 그리고 자꾸 지금 자꾸래. 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라렌 선수 물어보는데. 네, 라렌. 캐디 라렌. 네, 라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캐디 라렌 선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거는 이 선수는 쓰임새가 진짜 중요하다. 그렇지.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네 생각이. 1대1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LG가 사실상 메이스의 1대1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죠. 그리고 메이스가 안 될 때는 거의 사실상 조시 그레이에게 그러니까 거의 지난 시즌에 LG는 1대1 공격을 하기 위한 농구를 했죠. 그러니까 볼을 가져가는 운반하는 움직임이나. 근데 캐디 라렌은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써서는 효과가 없는 선수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 자카르타를 가서 LG가 필리핀에서 게임한 영상, 필리핀이 농구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상이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뭐 제 용병닷컴 그 유튜브에 가시면 LG 영상이 캐디 라렌 영상도 있고 김실래 선수 영상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본 LG의 농구는 바뀌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포스트에 볼을 넣어서 메이스에게 맡기는 농구였다면 지금은 2대1을 하죠. 2대1을 엄청나게 합니다. 계속 김실래 2대2, 김실래가 지치면 강병은 조성민에게 2대2에서 계속 2대1을 하는데 그런 쓰임새는 지금 잘 맞을 것 같아요. 캐디 라렌 실제로 선수들도 괜찮다. 해보니까 힘도 있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선수들도 인정하는 부분은 아직 우리가 얘를 100% 쓸 준비는 안 된 것 같다.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이 있는 애인데 아직 우리가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잘 써야 돼요. 네. 이 선수 왜 잘 써야 되냐면 수비가 좋아요, 굉장히. 수비가 좋죠. 엄청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세로 수비 어떤 높이, 블록의 높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네. 대신에 공격에서의 가장 큰 약점 턴오버가 너무 많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그 KCC 조이돈 씨 네. 같은 그런 타입이에요. 이 선수가. 네. 근데 조이돈 씨는 그래도 파워도 있고 뭐 한데 이 선수는 밖에서 합니다. 네, 밖에서 하니까 턴오버가 더 많아지면 이게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깎고 수비를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공격에서 롤을 명확하게 주면서 정확하게 써먹어야 되는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주혁 감독이 그렇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일단 LG 얘기를 이따가 한번 하긴 할 건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LG는 좀 훈련량이 너무 많습니다. 훈련량 많아. 시즌을 앞두고 훈련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즌 개막이 다음 주잖아요. 선수들 다 지쳐 있어요 지금 벌써. 아 그것도 좀 그런데. KCC하고 게임할 때 LG가 20점을 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KCC가 지금 팀을 잘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KCC가 이정현과 송교창 정도 빼고는 사실 눈에 띄는 선수는 사실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KCC의 올 시즌 농구는 엄청 운동량이 많은 농구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LG를 거의 운동량으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LG 선수들은 그러니까 KCC는 최근에 운동량을 그러니까 훈련량을 확 줄이니까 체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LG는 전주훈련 가서도 운동량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갔다 와서도 지금도 운동량이 너무 많다고 저도 해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LG 선수들이 개막이 다음 주인데 지금 파김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KCC하고 연습 게임 할 때 캐디 라렌이 안 뛰었어요. 안 뛴 이유 중에 하나가 과부하가 와갖고 지금 장염이 걸렸다고 합니다. 장염이 앓고 있어서 게임을 못 뛰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회복이 될지.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좀 조심스럽게 그렇죠, 해야 돼요.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감독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그쵸.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있고 지금 올리는 시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건 물론 이제 나름의 어떤 보관이 있겠죠.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면 자기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현주혁 감독이 젊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집이 되게 세고 그러니까 젊은 감독이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출승 감독이나 유재학 감독이 더 그렇죠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이 뭐 굉장히 뭐 세부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감독 되게 빨리 변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유연해요. 맞아요. 진짜로. 얘기를 갖다 해보시면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 원칙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난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니까 뭐 한 라운드에서 몇 번씩 바꿔요. 맞아요. 그 아저씨래. 그 감독님은.
그런 거는 젊은 감독들이 사실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여러분들의 편견이에요. 오히려 나이 있는 감독들이 더 유연합니다. 그래요, 진짜로.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감독들은 어쨌든 나이 많은 감독이 얘기하는 감독은 추일승, 유재학이니까. 근데 지금 젊은 감독님들이 오히려 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고 그러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유연함이 좀 부족하고 근데 그런 부분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감독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새 시즌에 눈여겨볼 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 중 하나 뭐냐면 외국인 선수가 이제 한 명 출전입니다, 그죠? 두 명이 아니고 한 명만 뜰 수 있는데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결국 외국인 선수의 쿼터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감독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인 시즌에 우승 제일 많이 한 감독이 유재학 감독이에요. 왜냐면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들어오면 감독 능력이 좀 부족해도 이 외국인 선수 두 명으로 해서 좀 상쇄가 됩니다. 그게 선수빨로 우승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외국인 선수 하나가 빠지면 이 빠진 거에 대한 그 능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선수빨로 우승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유재학 감독이 외국인 선수 한 명 뛰는 시즌에는 제일 우승을 많이 한 감독이에요. 원래도 우승을 많이 했지만 외국인 선수 두 명 시즌 뛰는 시즌에 우승한 거는 근래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크리스 윌리엄스 시절을 빼고는 지난 시즌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도 단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이죠. 뭐 제가 뭐 누굴 다 알겠습니까? 뭐 정주욱 기자 마찬가지고. 정주욱 기자가 용병 전문가지만 용병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플렉스 전술을 썼었는데 공격에서 그 전술이 사실은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단순한 전술이고 상대 팀이 적응하기 굉장히 쉽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재학 감독은 그 부분에서 고수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 수정을 하면서 버텨왔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에 대한 전술만큼은 뭐 추일승 감독하고 비교를 하면 추일승 감독이 야구세 뭐 이런 이제 평가를 저는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약간의 단점은 있는 거죠. 근데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에 뭐 선수단 그러니까 아침 먹는 거 뭐 이런 원칙 같은 건 기본적인 ABC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선수들을 갖다가 쓸 때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전술에 대해서는 계속 바뀌면서 뭔가를 실험을 계속 해봐요. 단 여기에서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코트에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마진율을 보면 플러스가 되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성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냥 풀어줬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모비스 그러니까 뭐 위인셰어 뭐 그러니까 이제 팀 공헌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실제로 윈셰어가 가장 높은 선수는 함지훈입니다. 국내 선수 중에서.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선수를 놔주고 하면 그 선수의 어떤 개인 기량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걸 깎아가지고 팀 성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감독의 옵션이고 기본적으로 프로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알다시피 이제 과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 시즌 마지막 감독이라고 하는데 올 시즌에 FA가 되는 감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감독들 목숨이 달린 시즌에 감독의 역량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감독이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지 못하는 팀들은 감독이 재계약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팀 성적도 나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정규리그 시즌 전에 예상을 할 때 그 순위가 상당히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시즌 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객관적 전력에 비해서 훅 떨어지는 팀들이 항상 두세 팀씩 나오죠. 근데 올 시즌은 그런 편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연습 경기 때 사실 지금 빨리 단점이 나오는 게 나요. 연습 경기 때 박살도 나고
지금 단점이 지금 일주일이라도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시즌 중에 준비하면 이거 준비하는데 두세 게임 까먹는단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맞아요. 시즌 중에는 훈련량을 조절을 약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훈련량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차라리 단점이나 빨리 채우는 게 좋은데 그 단점을 계속 안고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한 시즌을 박살날 맞습니다.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올 시즌의 최대 변수가 바로 외국인 선수 두 명에서 한 명이 된 거에 대한 감독의 역량. 그렇지. 이게 올 시즌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승부처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채로운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허를 찌르는 어떤 그것 때문에 1승 1패가 왔다 갔다 그렇죠. 할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맞물려서 이제 예전에는 외국인 선수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카드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선수 중에서도 해결을 할 카드가 하나는 있어야죠. 더 있어야죠. 네. 팀에 따라서 그 외국인 선수를 잡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 선수 중에서도 물론 그게 에이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카드가 또 식스맨 중에서도 유독 또 그런 데 강한 선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카드도 하나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과연 그걸 준비한 팀이 몇이나 있을까 싶긴 한데. 네. 그리고 좀 더 옵션이 다양해질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명에 1명 뛰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DB 같은 경우에 뭐 그 토마스가 있고 네. 그 칼렙 그린이 있잖아요. 근데 승부처에서는 칼렙 그린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토마스를 내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조던 하우드를 내세울 수도 있고 랜드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렇죠. 거고 그 패턴에 따라 달라지는 당연하죠. 거고 이 선수가 나갔을 때 옵션을 한 두세 개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농구에 대해서 깊이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 재밌는 시즌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새 시즌 눈여겨볼 점은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올 시즌 딱 2개 바뀌었어요. 네. 신장철폐 네. 그다음에 1명.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크다, 진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